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다시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날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이으면서 1.64%대로 올라섰고 달러 인덱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인 96.2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유로화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완전한 디커플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전거래일에 하락세를 이으면서 1,8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제유가는 국제 원유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소폭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는 소폭 오른 82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급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영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2%로 예측치인 3.9%를 상회하면서 10년 내 최고치에 도달했고 또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1%로 예측치에 부합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의 2배인 것으로 이는 2008년 7월 이후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알찬 시간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2022년 흐름을 짚어주시는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금요일 출연하시는 골드도시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6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주말에도 다양한 투자 팁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보는 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차트 교육을 좀 해드렸었는데 차트가 예상한 흐름대로 그대로 나왔었죠. 제가 실시간 보면서 미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집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이제 물가 상승이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35년 만에 최고점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유가는 재상승 랠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 차트 설명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차트 교육을 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가면서 시간까지 좀 덧붙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앵커님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오프닝 때 좀 네. 고장이 났었네요. 정말, 네, 정말 프로인데 실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굉장히 피곤하시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MC 같은데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덕분에 제가 좀 힘이 나네요. 네,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그럼 이 힘을 받아서 응원을 해주신 힘을 받아서 네, 오늘 시장 면밀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예상치를 웃돈 소매 판매 지표와 유통업체 실적 호조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7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후 재반등하고 있습니다. 5일은 IEA의 유가 상승세가 끝이 보인다는 전망에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라가르드 총재가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Senate aims to pass Biden's social spending plan before Christmas, Schumer says라는 제목인데요. 미 상원이 크리스마스 전에 사회복지 지출안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6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원은 크리스마스 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사회복지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중간 선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원은 이번 주 후반에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휴회에서 돌아온 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Build Back Better, 즉 미국 재건 계획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이 법안이 미국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에 서명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과 함께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복지 법안을 통해서 민주당은 보육 지원과 아동 세금 공제 1년 연장, 그리고 의료보장 확대와 같은 많은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원은 법안 투표에 앞서서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초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함께 통과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의회 예산국 12호의 지출안에 따른 장기 재정 적자 추정치 보고서를 확인하고 난 뒤에 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히면서 승인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더더욱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강경파인 조 맨신 상원 의원과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나는 그것이 투표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의회의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은 통과가 됐고 이제 더 큰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큰 거죠. 네. 굉장히.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금액 증가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게 시장 반응에 직결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때잖아요. 자, 지금 관련해서 미 상원이 크리스마스 전 인프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증가. 이러면은 이제 국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원 마련을 필요한 금액을 국채 발행을 더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된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자, 지금 화면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갑작스럽게 1.4%대 미국 국채 금리 급에서 1.6%대로 국채 금리가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추가적인 가능성이 시사돼서예요. 그죠? 근데 과연 이러한 미국 국채 급등 상황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냐, 증시에 대한 하락을 야기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실행이 진짜 된다면은 더 추가적인 급등이 오겠지만 시간에 대한 레인지가 굉장히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가 미증시할 때 얘기 드리겠지만 물가가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자, 지금 1.641%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화면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초록선이 1.64 어제 전일자까지 나오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전일자까지 보는데 자, 지금 오늘 전일 기준으로 또 급등이 나왔긴 하지만은 네. 맨 밑에 하단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초록선이. 자, 1.58%였죠, 전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얘는 왜 더 떨어졌지? 이거예요. 실질금리.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실질금리.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었죠. 네. 그죠?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물가가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물가 계속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미국이 전일자로 35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자로. 이게 무슨 뜻이냐?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되는 거는 물가랑 이제 국채 금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인프라에 대한 어떤 추가 증가 가능성이 야기될수록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은 사실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세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국채 발행하겠네 이거예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 가격에 대한 금리 급등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증시 악조건이지만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면서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할까요? 라는 대답에서는 글쎄요.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보려면은 복합적인 상황을 연출을 봐야죠. 국채 금리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합의가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국채 금리만 가지고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게 제 답입니다. 물가도 같이 평가를 하는데 최근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더 치고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걸 해지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떨어질 위험성이 더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국채 금리도 안 올라갔다면 만약에 증시가 더 화랑을 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반대로. 그죠? 왜냐하면 시장은 여기에 포커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그거예요. 물가 때문에 인프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은 증시 하락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었죠. 지금 디커플링 얘기가 좀 추후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서야. 제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왜 디커플링이 일어났었는지. 신세계를 통해서. 그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결론만 좀 내어드리자면 인프라 합의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대한 악조건을 야기시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전 아니다. 라고 평가를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인프라 합의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발표가 됐었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시장이 좀 안도감을 보이면서 또 상승을 해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회복 국면이니까 뭐 열렸다 이거는 맞는 건데 네. 미국에 대한 정책이 또 이제 위드 코로나에 가깝게 흘러가니까 네.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수치값을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금 물가 수준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냐면은 원래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 모멘텀과 양적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2008년 기준으로 이제 돈을 풀었던 시간대는 거의 이제 3년 이상에 대한
어떤 기간, 레인지를 두고 펼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반? 하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상황이. 시청자분들 인지하시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두세 배에 대한 기간 동안 긴축도 했고 양적 완화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돈을 풀고 더 빨리 단축한단 말이죠. 상황이. 물가를 짧은 기간 내에 너무 풀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은 현실 지표잖아요. 지금 실시간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과거형 모멘텀에 굉장히 가깝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러를 지금도 풀고 있나요? 네, 이거잖아요. 테이퍼링을 하는 건 이번 달부터지만은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채권 매입 축소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돈을 더 이상 안 푼다 이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돈은 더 풀릴 예정입니다. 그 양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럼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네요. 연말까지도. 맞죠?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고 이 상승세에 대한 둔화가 내년부터 싸그라들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은 테이퍼링이 물가 상승률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상황이죠. 시장에 대한 고려가. 그러면은 연말까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FOMC 파월 의장이 다 언급을 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미리 선전포고를 딱 해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야지 시장이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상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긴급하게 하는 거고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한 예상치 기준금리 인상은 또 테이퍼링이 종료하자마자 기준금리를 1회 인상할 것이다 라고서 지금 각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 흘러 들어가고 이제 조금 가까워져야지 포커싱이 굉장히 맞춰지는 타이밍인데 지금 시장의 가능성은 그만큼 빨리 축소하고 싶은 게 FOMC의 마음인 거예요. 긴축에 대한 결정을. 긴축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죠. 뭐 근데 미국이 올라가면은 세계 중심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현상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근데 다 똑같은 양적 완화를 펼쳤고 엄청난 짧은 기간 내에 풀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순리예요. 너무 당연한 순리 상황이. 돈을 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올라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수록 재화에 대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반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물가 상승률은 뭐예요? 이 재화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시에 대한 급락과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이 정도 수치값은 왔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융위에 대한 어떤 위기가 도래했던 건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출구 전략도 빠르게 모색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증시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지금 오히려 우호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게 평가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아요. 이 물가에 대한 수준은.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뭐 경제 위기 오나 뭐 하나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이슈 체크를 상품별로 좀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고 또 유로존 역시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게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유로화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달러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달러가 딱 이제 고점을 오르는 위치값은 지금 상황에서 어딜까라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야, 달러가 너무 치고 있어요. 그죠? 달러가 너무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까지요.
해답을 드렸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죠? 테이퍼링 딱 시작하면 그때가 고점인 겁니다. 고점 분위기가 잡혀버려요, 자연스럽게. 지금 시작했습니까? 공식화만 시켰지. 딱 이제 시작하고 게시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달러 고점이 잡힙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지금은 그 과정 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유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유로가 어떠한 해답을 안 꺼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해답 값을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유로가 물가가 와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면 유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로존에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죠. 테이퍼링 똑같이 해야 돼요, 미국이랑. 근데 라가르드 총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완강해요. 네. 우린 안 돼. 이거예요. 우린 안 돼. 지금 계속 비둘기파적인 그죠. 발언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얘네가 뭐 어떤 경제에 대한 회복 속도가 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엄청난 회복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GDP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출구 전략을 중앙은행에서 꺼낸다면은 정말 악조건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어떤 달러를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거죠. 결국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는 통화 정책이잖아요. 페드에서 나오는 방향성이잖아요. 네. 달러를 줄이냐, 좁히냐,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푸냐, 쬐냐, 이걸 가지고 달러 값을 측정하는 건데 유로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는 테이퍼링 한다고. 근데 이게 시장반이 아직도 되고 있는데 이제 게시하는 딱 날짜 들어가면은 이제 고점이 딱 잡힙니다. 네. 그런데 연준에서도 사실 테이퍼링을 이달 말경 개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일자를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테이퍼링이 들어갈까요?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죠. 뭐 3, 4주 차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고점이 잡혀요. 그러면 거의 더 이상 이제 달러에 대해 지난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달러 지금 오를 걸 보고 유로를 매도했는데 어디까지 봐야 돼요? 테이퍼링 딱 개시한다. 그럼 거기서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죠? 네. 정확한 그 타점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페드 유로를 보시는 분들은 페드가 언제 개시하나 거기에 포커싱을 굉장히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히려 좀 유리하겠죠. 그죠? 네. 그 부분만 좀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좀 뭐 미 연준에서 좀 공개를 해야 할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 후보 역시도 뭐 이번 주 내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 4일 2명의 후보에 대해서 면접을 바이든 대통령이 실시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아직까지는 후임자에 대한 그런 발표는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네네. 왜냐면 이거는 좀 어떤 준비된 어떤 질문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네,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지금 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한 명은 이제 제롬 파월 현 의장이고 또 한 명은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언제 영향을 굉장히 끼치냐면은 지금 네. 두 명에 대한 후보자가 있을 때 네. 두 명이 너무 상반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이 열린다면은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어떻게 보면 이 파월 의장보다도 더 비둘기파적인 분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높아지고 있는 브레이너드 이사. 예. 네, 그 이사인데 지금 머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발의 여성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사직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근데 파월이 아직까지는 상황이 높은 거죠. 3명의 후보가 있는데 보스틱도 있네요. 보스틱은 첫 흑인 FOMC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네. 역시 이 연준 이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알고 계시네요. 다 한 번씩 봤어요. 네. 뭔 말을 하나 좀 체크를 하거든요. 아, 갑자기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일단은 파월이 높긴 한데 지금 이게 성향을 비유하기 전에 지금 시기가 페드에서 무슨 시기예요?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FOMC에서 무슨 시기일까요?
테이퍼링에 나서야 하는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긴축을 좀 물가 때문에 빨리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기인데 네, 좀 중요한 지금 시기죠. 비둘기 성향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한 조건이라 이거예요. 네. 오히려 파월도 좀 출구 전략을 당기자는 의견을 내세울 정도인데 상황에서 예. 원래 기존 성향은 브레이너드건 파월이건 비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비둘기를 주장할 때가 아닌데 그렇죠. 이 두 지명 후보자에 대한 어떤 누구에 대한 선택권이 시장 영향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관련해서는 헷갈려하지 마세요. 무의미한 네.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상황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출구를 하냐 마냐 하는 식의 이걸 논한다면 네.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다 나서서 이제 출구한다, 테이퍼링까지 공식화하고 이번 달 하겠다. 그리고 내년 빠르게 좀 출구에 대한 긴축, 여기 보이시죠? 21년도 말 기준으로 0회인데 지금 22년도 중순값이 1회에서 2회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년 6월에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1회 인상 가능성이 포커시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겁니다. 시장 전망은, 지금까지의 전망은. 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러면은 비둘기고 뭐고 하는 어차피 출구 전략이 나가는 건데 무슨 의미예요? 이 상황이. 오히려 매파잖아요, 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너무 여기다 과몰입하시면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이상입니다. 네, 또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개장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에스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달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테이퍼링 막바지 스타트업이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 원래 테이퍼링에 대한 과정이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달러 축소죠. 달러 발행량 축소예요. 여러분들. 맞나요? 테이퍼링에 대한 다른 뜻은 달러를 발행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점점. 그렇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시장에 달러를 푸는 걸 막겠다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은 앞으로 달러를 덜 찍어낼 거야 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시장 반영은요, 자국 통화에 대한 강세죠. 시장 반영 먼저 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테이퍼링을 딱 하게 된다면 시장 반영이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달러에 대한 강세는 시작 전 막바지 스타트업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낫겠죠. 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마지막 부스터샷. 마지막 부스터.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요? 시작하기 전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시장 반영이 다 끝나버려요. 수급이 오히려 반대로 올라난 반대 매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여태 그래왔으니까. 과거 2017년도, 18년도 테이퍼링 할 때, 18년도에 이제 유로 테이퍼링 할 때도 그 차트를 보여드렸었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같은 모멘텀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차트에 대한 위치감만 달라질 뿐. 이상입니다. 네, 테이퍼링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보이고 있는 달러입니다. 이어서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라가르드 총리는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가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유로 매도를 계속해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로 매도를 보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지 유로존 때문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네. 미국 때문이지. 제가 그때 유로 매도를 주구장창 외쳤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유로존이 가만히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유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유로는 그냥 돈 풀겠다 이걸로 계속 주구장창 주장했을 때. 자,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은 계속 완화적 통화 정책을 좀 뒤에 잘린 것 같은데. 네, 내용이. 계속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가능한가? 예. 예, 가능은 하죠. 유로는 원래 그랬으니까. 예, 유로는 원래 돈 푸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풀어왔던 국가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높은 이 물가, 고물가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PPP라고 네. 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구조를 좀 조정을 했는데 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통화 정책으로 좀 변경값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풀면서도 물가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네. 이거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갑자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네. 이제 해외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돼도 유럽 여행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워낙 물가가 높아서 안 그래도 유럽 여행 가면은 좀 경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하도 쌀걸요? 네? 우리나라보다 싸요. 우리나라보다 싸다고요? 네. 물가가요? 식자재는. 유럽 안 유럽- 가보셨어요? 네? 유럽 가보셨어요? 아, 유럽 많이 다녀왔죠. 네, 식자재 직접 해먹는 거는 더 싸요, 훨씬. 네, 우리나라가 되게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만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네, 그럼 가도 유럽 됩니다. 가도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외식하면 좋은 안 돼. 소식입니다. 외식만 하면 안 돼. 외식 엄청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네. 밖에서 레스토랑이나 뭐 뭐 사올 이런 식당 생각은 안 돼. 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그 고물가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그 정도 물가를 걱정할 정도면 아예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건 완전 네.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제 유가 상승세가 끝날 거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네, 지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잠시만요. 끝없이 오르다가 네. 자, 조금 이거 일단 리포트 조정하고 내용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제목 뭐라고 써 있어요? 앵커님 한번 읽어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더 크게 키울게요. 앵커님 네, 보이세요? 2021년 유가 85달러는 2005년 초 50달러와 같다. 네. 자,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수치값이 85달러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예. 맞나요? 시청자분들이 인지하신 거는 그걸 겁니다. 언론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 불안하거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맞죠? 지금 시장에서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공급량이 증가 안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죠? 네. 환경 규제, 탄소 중립.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 유가에 대한 85달러 상황이 2005년 50달러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85달러가. 뭐로 비교를 하냐면 소비에 대한 비중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소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그 2005년 대비해 갖고 50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유가에 대한 가격 레인지가, 위험도가. 그죠? 잠시만요. 너무 집중했네요, 말하는 거에. 지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가 상승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기 위한 레벨은 몇 달러로 돼 있나요? 105달러요. 그죠? 아직 위험한 레인지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미국이나 오펙에서 공급량에 대한 증가가 없으면 차트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 중요한 얘기네요. 네. 왜냐? 가격대가 위험한 레벨링이면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부딪히고 그냥 내려오게 돼 있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이 리포트는 제가 끝나고 네. 노란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좀 자막 처리 되나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왜 지금 85달러 수준이 과거와는 좀 다른지. 예. 자, 이해하시겠죠? 계정하고 차트 한번 볼 건데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개장 때문에 개장 소식 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금 전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좋은 자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나스닥은 0.06% 상승한 16,3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64% 오른 1,86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0.8% 하락한 7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유로는 0.05% 내린 1.13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네요, 오늘. 네, 매수입니다. 네. 저 지난주 시청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린 게 있었어요. 매수가 올 것이다. 지지를 15,980이었죠. 여기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60분봉을 먼저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네. 시간이 진입하려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차트 일목균형표 강의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마지막 한 번 상승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진입 단가는 60분봉 내에서는 좀 지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거였죠. 지난주 차트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한 요 정도 수준이었죠. 그죠?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구름대 역전하면 매수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네, 딱 이거였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대 역전하면 매수예요 라고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자, 구름대가 자, 딱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네요. 역전. 그죠? 매수 행사가죠. 사실 이때가. 자, 이때부터 이제 추세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추세가. 그죠? 추세가 드러나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수세가. 지금 이거는 매수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자리죠. 아직까지도. 그죠? 그럼 단가가 틱 차트로 어떤 이탈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추가적인 상승값이 더 유도될 수 있다 가능성 열고 봐야죠. 상황을. 자, 근데 지지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자리라는 게 있고 틱 차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틱 차트로. 데일리 트레이딩은 틱으로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틱 차트에서 가장 가능성에 있는 지지 구간은 1차 지지 평가 값으로 보시면은 16,275 지지입니다. 16,275. 여기 값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내려오고 나서 판단해야 됩니다.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지지를 부딪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매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손절 자리가 명확해지니까. 16,275자리. 여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일은.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동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이제 팻말을 들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이네요, 골드는. 네. 골드는
골드는 지금 좀 위험해요. 솔직하게. 왜 위험할까요? 자, 지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골드에 대한 영향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달러, 네. 그리고 국채. 자, 지금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자, 지금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저는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설프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국채 한번, 10년물 국채 한번 봅시다. 내려가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금은 올라가고 있네요. 완전 디커플링이 들어가 버렸어요. 시장 변수예요. 아시겠죠? 지금 추세 따라서 매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 대응이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을 안 봐버립니다. 지금 달러 오르죠? 아까 차트 봤잖아요. 시청자분들. 반대 성향인 골드가 떨어져야 정상적인 건데 이거 뭔가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인플레에 대한 어떤 증가세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이 다소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어떤 베이스가 깔립니다. 모멘텀이 깔리고. 시장 대응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단순히 틱 차트 운영을 가지고 차트 플레이를 한다면은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시황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더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논하기 힘든 자리라고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보면은 아니면 안 보면 됩니다. 분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출하기가 싫어요. 아시겠죠? 왜 분석이 안 되냐? 금값과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한 디커플링이 드러난다. 예, 커플링, 디커플링이 드러나는 과정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차트만 보게 된다면 매수세지만 시장에 대한 대응 영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대응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고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당분간 금 안 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 이건 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에 대한 성향, 굉장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확실할 때 투자를 이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우리 함께 앞서서 짚어봤던 오일은 지금 현재 오늘 개장 파동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오일도 매수네요. 네, 오늘 매수 자리가 한번 드러날 건데 최근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이 들어왔는데 저는 레인지가 완전히 밀렸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네. 아직까지 레인지는 아직까지도 자연스럽게 구성 중이고 잠시 시장에 대한 조정만 왔을 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1차 지지값이 오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평가값은 한번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단가가 79.50짜리 79.50 79.50에 대한 매수세가 한 발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유가에 대한 공급량 관련해서 이제 핵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에 핫 이슈 있는 거 아세요? 이번 달에 핫 이슈가 있다고요? 네. 어떤 핫 유가 관련해서. 어떤 이슈인가요? 이란 핵 합의 관련해 갖고 네네. 내용에 대한 결정이 이번 달 말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그거 얘기 드릴게요. 네, 내일 할 게 정해졌네요. 이란 핵 합의. 네,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 드리고 유가에 대한 시장 모멘텀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좀 준비해 갖고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도 유로가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미국이 정치를 잘하잖아요. 네. 핵 합의를 딱 풀어주고 공급량을 이란 쪽에서 늘려버려서 유가에 대한 가격 하락 압박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만한 친구들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예. 아니라는 좀 하늘에 계실까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미국은 충분히 그런 다양한 각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해요? 사실 유가에 대한 하락을 공급량 증가잖아.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네. 이란 핵합의
사이즈 나오지 않나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제 그 성견 마스터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수요와 공급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급을 늘리면은 가격이 그렇죠. 하락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에 대한 수익은요. 예.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여부로 측정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 뭐냐면은 사실 유가에 대한 어떤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핵합의에 달려있다 전제에 깔린다면 예. 그날 결정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결정되면은 그때 하락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이미 시나리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테이퍼링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달러 상승하나요? 누구나 할 걸 알고 있으니까 간단해요. 자, 유가는 이란 핵합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그죠? 근데 통화 정책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7월부터. 테이퍼링 하네. 11월부터 하겠네. 12월부터 하겠네. 언제 할지만 타이밍 재고 있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반영이 들어가는 거고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유가 같은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황은 그날 결정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달러도 수요 공급이고 그리고 유가도 수요 공급이지만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는 어떤 그 가능성이 확정적으로 나왔냐 아니냐, 시장이 선반영이 들어가고 있냐 아니냐, 이것도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이래서 시황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차트 가지고 할까? 시황 얘기를 잘 안 할까? 왜 그럴까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보조 지표에 좀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것도 그렇지만은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제로로 갈 줄 알았습니까? 그 차트에서 나와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예. 유가가 뭐 180달러.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시장은요, 정답이 없어요. 차트 값에서 정답이 다 나온다면은 네. 저는 빌 게이츠 억만장자가 돼 있죠, 지금. 안 그래요? 그것만 보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네. 다만 시장은 항상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랑. 시장은 항상 변해요. 언제든지 저는 이게 살아 숨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요? 간밤에 갑자기 중동이 이제 폭격을 쏟아져 봐요. 항상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시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되는지 경험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 경험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시황을 계속 보고 연구를 하고 차트는 그 다음이에요.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죠. 6개월이건 10년에 대한 공부건 똑같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어떻게 차트를 기본적으로 잘 배웠냐가 시작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예측이 불가의 시나리오냐 아니면 예측 가능한 전개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시장에 대응하는 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아직까지 남아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코드는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시죠.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하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내년을 대비하실 수 있는 강연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6시에 추세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